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우 이사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국 석유요. 아, 한국석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000원에 20%요. 아, 21,000원에 20%요? 아, 한 두 달 전에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아,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그 동해안 유전 개발 때문에 아, 그 뉴스 때문에 샀더니 네. 말하자면 2만 한 2, 3천원까지 갔었는데 못 팔아가지고요. 아, 한번 수익을 그래서 보셨는데 못 조금 파셨군요. 기다렸더니 급락을 해가지고 음, 이거 지금 어떻게 하나 하고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두 분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그래도 어제 오늘 반등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그냥 단순한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사님? 어떤 종목이 움직일 때 보면 네. 재료면 재료 아니면 뭐 실적이 오를 만한 요인 그런 게 있을 때 주가는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이 종목은 유가가 오를 만한 요인들이 있을 때 주가는 반응했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그다음에 중동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들 그랬을 때 이 종목은 시장의 테마로 반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유가 같은 경우도 과공급 상황이다 보니까 좀 하락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이라든지 기타 국가 이슈 같은 경우도 뭐 가끔씩은 격돌이 되기는 하지만 좀 그 강도가 약화된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반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정도, 그 정도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가지고 있으시되 조금 위에서 매수가 됐기 때문에 아쉽기는 한데 추후에 내용이 뭔가가 발생을 해서 한 15,000원 이상 정도 올랐을 때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이 종목은 그때 상황을 보고 또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15,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비운오고요. 네, 32,000원 평균 단가인데 네, 비중이 80%예요. 조금 아. 단가가 높은 걸 잡았다가 네. 그동안에 조금씩 그 물타기 해갖고 지금 비중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 네, 추가 매수도 하셨고요. 예, 예. 아, 네, 뷰노를 이렇게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신 이유를 따로 여쭤봐도 될까요, 시청자님? 흑자 전환하고 음.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 건가. 네, 알겠습니다. 요즘 루닛은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창한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잖아요. 네. 뷰노는 도대체 어디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뒷배가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매수하셨던 그 포인트 있잖아요. 네. 80% 비중을 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어쨌든 내 큰 자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시청자님의 대답이 뭐 되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투자자분들이 흑자 전환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AI 기업들, AI 의료기기에게 흑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긴 합니다. 음. 예, 그래서 그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조금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게 올라갈 때 가더라도 사실 눌렸다 가면은 정신 건강이 매우 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비중이 80%고 혹시 현금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어요, 거의. 그러면은 현금이 매달 좀 도는 금액에 있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아, 그러면은 계좌가 지금 80%나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물타기를 해도 평단 관리는 전혀 안 되시거든요. 예,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회사에서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루닛은 가는데 뷰노가 안 가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그 어떤 증권사를 사용하시는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부 증권사 대표적으로 뭐 키움 같은 경우는 이 계좌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비중을 본인들이 유가증권 대체로 막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증권사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예. 본인이 사용하시는 그 증권사가 되시는지 좀 보시고 어차피 네네. 매달 현금 흐름이 돌아서 조금 이제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전체 비중에서 10%만 딱 띄어가지고 네. 다른 쪽에다 넣으시고 그쪽에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전체 자산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32,000원이니까 평단상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근데 똑같은 80%를 갖고 있더라도 계좌가 여러 개 나눠져 있고 거기에 평단이 다르면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루닛이나 있는 계좌에 70% 보유하고 네. 10%는 다른 계좌로 옮겨놓고서 그렇죠. 운영을 하라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넣더라도 평단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네네. 만약에 그게 평단이 손익분기점이 되면 지금처럼 네. 루닛이 갈 때 루닛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못 팔고 못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스토리는 사실 네.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비중이라도 조금 옮겼다가 오고 하면 평단 관리도 굉장히 좀 유리하거든요. 이게 비중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손절이나 이런 말씀은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비중 조절과 현금과 이 캐시플로우를 좀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예.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정확한 절대적인 금액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시면 5% 정도만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손익분기점 좀 넘어가고 비중에서 좀 수익도 보고 그런 과정들을 좀 해야 장기 투자할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액이 그렇게 억대까지는 안 돼요. 네? 금액이 억대까지는 안 돼요. 아, 뭐 그래도 아무튼 금액이 좀 크시니까 네. 좀 5%에서 10% 사이로 의사결정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네. 계좌를 일단 나누셔가지고 나름대로 좀 비중을 더 이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이거 지금 잘라내고 뭐 지수라든지 이런 투자로 안정적으로 가서 그 손익분을 메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시청자님이 지금 원하시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나름대로 트레이딩을 꽤 하시는 분들이나 가능한 방법이어서 일단 계좌를 좀 쪼개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좀 이 평단 조절을 먼저 하시는 작업들을 좀 해주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상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뷰노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나는 내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다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갖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9887번님께서 메가 MD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175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급등 남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네, 아주 살짝 수익을 보셨는데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저출생 관련주들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교육 관련주들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시장 속에서 대선 관련된 인맥, 그다음에 대선 관련된 뭐 인물, 정책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유례 없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전국이 지금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동이 크다 보니까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거래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시세를 종가 고가로 뽑아놨고 내일 뭐 시초가 같은 경우는 시간 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실수는 있겠지만 바로 여기에서 하락해버린다고 하기보다 한 번의 시세가 추가로 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열고 볼 필요가 있고
오늘 거래 이상으로 거래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상승이 조금 더 유리한 쪽에 무게를 두고 전 추가로 위로 더 열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가 MD 추가적인 시세 한번 기대해 보자. 수익 많이 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7060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고려아연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91만 원에 100%나 가지고 계시네요. 매도해야 되나요? 올라갈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하창건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100%라는 비중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오늘 저에게 좀 하드한 질문이 네.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비중 80%, 100%참 상담하기 힘든데 네. 고려아연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슈가 갑자기 어떻게 살아날지는 정말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떨어질 때까지 어떠한 의사결정을 안 하셨다라는 것은 미련이 많이 남았다라고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중을 줄이는 게 맞기는 해요. 사실 너무 도박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언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올라가기 전에 들어가셨으면 수익 실현을 왜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들어갔으면 5일선이 깨질 때 170만 원에서라도 반드시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 작업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건 확실한데 이게 사실 주가가 이게 50만 원짜리가 200 거의 40만 원까지 가면 단기간에 4~5배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경영권 이슈가 핫하게 터져더라도 500% 정도면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풀베팅을 하시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 사실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종목 교체가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선택은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제3자가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고려아연 100%, 190만 원인데 어떡할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제 시청자님이 답변하시는 그 답이 결국에는 그 의사결정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우리 시청자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지만 좀 결정이 필요할 것 같다. 냉철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우사랑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3만 5천 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2차 전지 기업들 이렇게 잠깐씩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저점이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계속 다 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있긴 네. 하거든요. 그래도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가 대비 한 3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8월에서 한 10월 정도, 그 다음에 봄에 한 4월에서 6월 정도 이 주가 구간을 보면 여기에서 뭐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했다가 한 차례 밀리고 가을에 또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차례 밀렸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저점을 미리 예단하기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이 소재가 많이 쓰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셀에서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배터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은 유럽에서 1분기에 내년 1분기에 환경 규제 같은 경우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 수 있다라는 점의 희망인데 그것도 약간은 불투명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2차 전지 소재주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그냥 지수 올라올 때 반응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저라면은 수요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뭐 지금 원자재 가격은 빠지지 않잖아요. 수요만 올라오면 그래도 실제 시차를 두고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고요.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예, 주셨을까요? 흥하해온 네.
1828원에 10%요. 아, 1,828원에 10%요? 아, 네.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네. 한 아. 3주, 2주 됐어요. 네? 한 3주 정도. 아, 3주 정도요? 네. 아, 네. 그때 혹시 매수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이실까요, 시청자님? 가지 않을까.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요. 아, 흥하해운으로 한번 수익을 보셨었어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예, 언제쯤 좀 올라올라나.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네.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흥하해운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급등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뭐 모닝주스가 올랐을 때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뭔가 그런 이슈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는 매수하신 이유가 올라갈 것 같아서인데 올라갈 네. 것 같은 이유를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어떤 포인트로 하셨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뭔가 그냥- 가격대가 그때 뭐 한 3,000원대 네. 수익을 보셔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주식에서 네. 동물적인 감각도 음.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수를 할 때 그 느낌대로 했을 때 좋을 수가 있죠. 하지만 느낌대로만 하면 안 좋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명확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해 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느낌이 좋아서 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서 이거 뭐 어떤 솔루션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알려주셔야 더 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그 부분 좀 아쉽고요. 일단은 뭐 지금 지수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일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이 특별하게 뭔가 매력적이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최근에 SCFI 지수나 뭐 이런 BDI 지수가 뭔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해운 쪽으로 이슈가 생기려면은 물동량이 굉장히 크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물론 중국의 이런 부양책이 그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어제 미국장이나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차익이 꽤 나왔거든요. 그럼 그거는 사실 뚜껑이 열어야 되고 변수 포인트라고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걸 배제하고 나서 봤을 때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해운 쪽에서 SCFI 지수나 BDI 지수가 올라가게 됐었던 주 계기는 결국엔 전쟁입니다. 전쟁 때문에 항로가 변동이 됐고 운항이 길어지니까 이제 버틀렉이 생기고 버틀렉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으로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로직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우하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순매수를 꽤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게 뭐 1,900원 이상으로 올라와서 뭐 이게 갑자기 2,500원으로 가는 그런 요인은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라인이 끝난다면 그리고 중동 쪽도 최근에 뭐 노이즈가 거의 없잖아요. 예, 뭐 크게 뭐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걱정할 정도로 뭔가 노이즈가 없죠. 그러면 당분간에 운임 쪽에서 뭔가 하드한 이슈가 생기긴 좀 어렵고요. 또 컨테이너선 발주도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공급이 다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뭔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생기려면은 중국에서 정말 명확한 수요가 생긴다거나 또 연말 또 특수도 끝났습니다. 소비 시즌에 따른 물동량이 대거 움직이는 것들도 끝났고 뭐 파업 이슈나 이런 것도 다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다른 기타 지금 펀더멘털상 억울하게 빠져있는 산업군들이나 그런 거 대비했을 때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이제 그 느낌이 좀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저의 얘기를 잘 참고해 보시고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하해운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교체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 오늘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포트폴리오 상담 요청 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뒷번호 3617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LIG 넥스원, 농심, 알테오젠, 한미약품 이렇게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데요. 제 선택이 다 잘못된 걸까요? 6개월 후에는 원상복구가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종목들 음.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어떤 분들께는 수익을 안겨줬던 음. 종목들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좀 상담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SC 제형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선생님 좀만 음. 시기를 앞당겨서 매수를 하셨다면 맞아요. 수익을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네. 6개월 뒤에는 복구가 가능할까요? 모르죠. 아, 참 모르는 거고 네.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이 결과를 미리 답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6개월 뒤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과정성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정도 가격에 샀을 때는 손실이 발생한 걸까? 그러면 이 타이밍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 타이밍 같은 경우가 많은 종목에서 발생할 때, 즉 주식을 샀어요. 산 타이밍에서 어떤 시간을 두고 이게 수익이 찍히기보다 손실이 많이 찍힌다라는 건 리셋하고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러프하게 뭐 전저점단을 갔을 때 매수를 한다거나 변동성이 줄었을 때 매수를 한다거나 그 기준을 잡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개월 뒤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LIG 넥슨 농심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알테오젠과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37만 원대에 사시고 나서 이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하락한 시점에 대응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응이 필요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 전저점을 왔을 때 추가를 해본다거나 그 대응은 가능한데 자 전저점 왔을 때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그땐 또 액션을 취해 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확률적으로 반등이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이기는 한데 주가가 반대로 또 흘러갈 때는 그 확률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결론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는 타이밍을 최적화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확률이 더 높은 구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과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LIG 넥스원은 어떨까요?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매수 단가가 19만 1,4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방산주들 다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좀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까요? 네,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네. 상대적인 매력도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가 이런 종목이죠. 얘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생겨서 이 수주, 왜냐하면 이게 방산 쪽의 수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국가끼리 일단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중앙은행들끼리 이제 합의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방은행으로 갔다가 기업으로 꽂히는 그런 흐름으로 이 사업 구조가 유지가 되어 좀 큰 국가적인 사업군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협의 자체가 지금 안 되게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모멘텀이 지연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벤트가 12월 중순인데 이게 갑자기 한 달 뒤, 두 달 뒤로 모멘텀이 뒤로 이연이 되면 당연히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한 플로우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방산이 지금 앞으로의 지금 현재 있는 수주 잔고들이 없어지나요? 그것도 아니죠.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없어지나요? 그것도 아니죠. 실적 잘 나오고 있죠. 수주 잔고 이미 많지만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흐름이 일부 뒤로 이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당연히 이쪽은 탄력도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머스크가 드론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한 거를 방산 전체로 깔아뭉기는 그런 스토리로 좀 분석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는 F-35 전투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그건 있어요. 미국에 대한 국방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는 이슈는 있습니다. 다만 국방이라는 것은 특정 한 국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기를 5개를 더 구입을 했어요. 상대방이 무기 구매하는 예산을 줄였어요. 근데 저가 늘렸기 때문에 똑같은 무기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면은 저는 세지고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죠. 근데 러시아가 이번에 국방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이 수출에서 탑2, 3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국방 예산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기타 다른 쪽에서 안 늘릴 걸 저 무조건 늘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주는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늘어나면 나머지 쪽에서도 지금 계속 예산들이 몇 년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안 하던 지역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게 새롭게 다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지역이 다변화가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에서의 좀 이게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냐면 납기는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속도 부분이 똑같이 맡기면 빠른 생산과 빠른 공급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방사능 기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평단을 떠나서 저는 위에 있는 사람, 지금 24만 원에 계신 분이 문의를 왔어도 저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비중 추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농심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저가 매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알테오젠이나 한미약품은 또 옆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코멘트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넥스원과 농심만 보더라도 매수를 참 차분하게 잘 하시는 분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매수를 하다 보면은 발바닥에서 잡는 건 힘들어요. 그래도 적어도 발목 이하에서 잡으시는 분이거든요. 두 종목만 봤을 때는. 그래서 상당히 잘 하고 있으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둘 다 지금 좀 스토리가 있죠. 앞에서 제가 이제 방위 산업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농심 같은 경우도 뭐 플로우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오늘 산업 리포트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주가적인 위치 그리고 이제 수출입 데이터 라면 쪽 이런 전반적인 음식료 쪽 나쁘지 않고요. 전 세계 세계곡물 보고서 나왔죠. 웨이즈 나왔는데 뭐 크게 나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상당히 있어서 저는 뭐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방산주들 위주로 좀 비중 확대해보는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관세를 음.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데, 네. 1,580원에 15% 가지고 있습니다. 1,580원에 15%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네. 네, 제가 손실을 최소한 해서 나올 수 있었음을 좋겠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사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이 기업은 줄기세포 관련해서 한참 부각이 되었다가 주가는 다 빠졌다가 지금은 뭐 오늘 공시를 또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자율공시 쪽을 보면요. 전자재료용 소재 공급으로 두산전자 사업부로 계약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되게 특이한 상황인데요. 보통 그 본업으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뭔가 다른 작은 사업이 더해져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그때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도를 해주시는 게 나아요. 한번 8월 19일에는 한 8,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번에 상승을 할 때 뭐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상승을 안고 거래가 이렇게 발생해서 뭐 내일 또 더 치고 가서 7,000원 중반, 8,000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점을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말씀드리고 저라면 추가 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4218번님의 상담 요청입니다. 우양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6,57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양 한탕 주가가 굉장히 핫할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질문이 굉장히 하다한데
뭐 이 종목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뻔하죠. 올라왔을 때 파는 거밖에 없는데 뭐 그거는 원하시는 대답이 아닐 것 같고 그냥 다른 걸로 수익 내서 이거를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저도 알고 싶은데 네. 뭐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진짜 드릴 답변이 없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이 지금 질문을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네, 다른 걸로 수익을 내셔가 지금 뭐 지수가 낮으니까 지수 ETF 같은 거 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그걸로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량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반등 시에 비중 좀 축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2803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CCS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920원에 비중 4% 가지고 계십니다. 아, 오늘 상한가 갔는데 단기로 매수가까지 기대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자기술 관련된 종목과 네. 초전도체 관련주들 네. 콜라보레이션을 했더라고요. 그죠.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어느 정도의 시세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 들면 이걸 승부 걸어야 되겠죠. 단가를 확 낮추면서. 그런데 그 누구도 몰라요. 이게 내일 갭 상승을 했다가 상한가 갔으니 갭 상승을 했다가 거래 터지면서 밀리면 밀리는 거고 들어올리면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뭐가 이게 어떤 재료가 재료 무게가 상당히 크다 이런 것도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재료 뭐 양자 관련해서 맞물려서 초전도체 이런 쪽까지 그냥 들어올리는 그냥 스토리로 맺어지는 시장이죠. 왜냐하면 이 혼란 속에서 주식시장 그냥 뭐 자금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돌고 돌리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생각하실 게 단기로 매수가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고 내일 갭 상승하고 나서 이 방향을 보시면 돼요. 시가를 지켜주냐. 시가 지켜주면서 거래가 그냥 많이 터지지 않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시가 못 지켜주고 거래 터져버리면 그때는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 한번 접근해 보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CCS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좀 추가적인 시세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0420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83,0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격대 괜찮은 자리일까요?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직전 고점 부분이죠. 78,500원 정도? 그 부분이 깨졌을 때만 비중 조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정도면 타점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그 질문을 하신 의도를 좀 아실 것 같아요. 이평선이 꽤 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되돌리려면 장대 양봉의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터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20선을 깨고 올라가는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자리나 이런 흐름들은 나쁘지 않고 오늘 또 코스닥에서 바이오 쪽들이 조금 힘을 못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못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주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도 다 비슷한 라인에서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번 여기 깨지면 7만 원대 초반까지는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것만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타점 자체는 한번 걸어 볼만 하긴 하다. 대신에 단기 이평이나 이런 추세적인 흐름은 조금은 쉽지 않기 때문에 60선이 이탈되면은 기술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제 본업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상 이게 지금 최근에 리포트는 굉장히 좋게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스토리도 나쁘지 않고 다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되돌림이 꽤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지금 가격대 괜찮다. 수익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솔리드요. 아, 솔리드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950원에 15%입니다. 아, 4,950원에 15%요? 네.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이게 조금 몇 달 전부터 네. 조금씩 지금 사 모으고 있거든요. 아, 네. 네네. 근데 네, 한 6,000원까지 보고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올라가지고 네. 내일 더 오르면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더 모아가도 되는지 아, 네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고수이신 것 같은데 두 분께 네.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유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솔리드를 예전부터 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상승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시간으로 지금 거의 상한가 수준.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 네. 갭 상승 나오면 그 바라보셨던 6,000원 정도 단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하셨고 그러면서 양자와 엮이면서 시세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다 보니까 무난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어찌 보면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타이밍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중립을 들었어요. 네, 수익에 대한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양자 관련해서 또는 우리 다른 업종에 대한 흐름, 테마에 대한 흐름 때 1등주에 대한 고민 그 부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는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리드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